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정착한 한 아들이 평양에 있는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받은 매우 충격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국가비밀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외부와 통화하는 모든 것들을 국가비밀보호법에 처벌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부를 전해도 국가보호비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외 전화, 그러니까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통화는 간첩죄로 북한은 이제 처벌을 하게 됐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약 한 3만 5천 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 상당수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자, 북한에 남은 가족도 남쪽에 있는 친척이 정말 생명을 연장하는 생활을 하는데 매우 희망의 둥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당장 돈을 못 받더라도 남쪽에 있는 친척이 돈 좀 벌어가지고 북한에 조금만 도와줘도 그 가족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탈북 제일교포 가족, 뭐 월남자 가족이 남쪽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탈북자 가족이 새로운 희망의 둥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남쪽에 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계돼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생활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북한 내부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또 정보를 습득하는 이런 다양한 반공화국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이제 반국가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는데, 한국에 망명한 한 탈북자 청년이 브로커를 시켜가지고 평양의 엄마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얼떨떨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만 하면서 딱 비켰는데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더랍니다. 이 탈북자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죠. 엄마가 신고를 한 겁니다. 아들 전화가 온다고. 국가보위성 요원이 그 아들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순식간에 이 아들의 심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마라고 믿고 했는데 엄마가 결국은 고발했는지 아니면 미리 국가보위부가 이걸 도청을 해가지고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도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자체가, 전화기 자체가 등록이 안 된 이런 전화기이기 때문에 전파만 가지고는 도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엄마가 미리 보위부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통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원치 않았지만 국가보위성 요원과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통화를 이상하게 끊거나 거절하게 되면 엄마의 생명을 부들이 쥐고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국가보위부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임무를 부여하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 탈북자를 통해서 다양한 스파이 짓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으로 오게 되면 용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 협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보위부의 꾼앞으로 돼가지고 보위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또 국정원에 신고해가지고 만약 하게 되면 자기 엄마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국가보위부가 첨단 도청 장치를 독일이나 유럽으로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외부 세계와 통화하는 소위 간첩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북한 내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과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가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북한 내부의 전화기를 소위 키스폰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내부의 전화를, 평양에 오는 전화를 붙여놓고 중국 전화기와 통화를 하게 되면 스피커폰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폰으로 전화해서 그 중국폰에 연계된 평양 엄마 전화가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평양의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약 한 300만 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풀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통화가 가능한 지역은 여기 그래프에 보다시피 신의주 일대가 가장 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평야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주 일대에는 거의 40km, 50km 내륙까지도 중국 전화기, 중국 기지국의 통화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신의주를 포함해서 50km 내륙에 있더라도
중국과 통화가 되고 또 대한민국과 통화가 되는 이 지역이 쭉 있는 거죠. 자, 한때 중국 공안 당국이 이 국경 지역의 전화 기지국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한 십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오히려 변두리 지역보다 이 국경 지역의 통화량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수요가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양강도 해산시만 해도 국가 보위성에 적발된 중국 전화기가 작년에만 해도 5,000대가 넘습니다. 적발된 게 5,000대니까 꽁꽁 숨겨놓은 중국 전화기 토탈하게 되면 몇만 대가 이 해산시에만 해도 있다는 거죠. 자, 회룡, 무산, 뭐 이 전 국경 지역에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인들이 수십만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만 대 이상의 중국 전화기가 북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의 수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국 휴대폰 기지국이 이 북중 국경에서 철수하지 않고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 전화기가 산이 없는 이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상까지 내륙에 통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북한의 보위부가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중국 전화기를 가진 사람들을 적발하는 게 지금 북한 보위부의 최대 임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해산시에 조영원이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 해산시 청년들을 전부 다 간첩으로 모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대의 중국 전화기가 발견될 때까지 이 지역을 감시하고 수색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화기의 씨는 마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엄격한 통제, 막 수용소 보내고 총살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들이 중국 전화기를 버릴 수 없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황금 노다지인데다가 이것이 없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10만이 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송금해주고 돈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엄청난 수요와 송금량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있다 보니까 황금 노다지 같은 이 중국 전화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북한 보위부에 잡혀가지고 끌려갈 땐 끌려가더라도 당장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통제를 했으면 엄마를 참는 아들의 전화기까지 보위부에 신고를 하겠냐.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의 통제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폭압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위부의 최후의 임무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간첩, 단 하나의 전화기도 북한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지금 보위부는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심한 통제가 언제까지 먹힐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 의구심입니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추구하는 신념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의 사생활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에 있든 미국에 있든 자기의 친척과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은 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무슨 시장의 쌀값, 그리고 북한에서 굶어 죽는다, 뭐 수입 피해가 났다. 자,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나 서방 국가에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북한에는 국가 비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해가 나서 몇 명이 죽었는데 그걸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국가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국가 비밀로 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많은 인민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철폐돼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과 엄마도 믿지 못하고 국가 보위부에 신고해야 되는 이런 냉혹한 북한의 이 현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